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00년 만에 외국인 순매수가 진행 중입니다. 5월 2주씩 대박 납니다. 진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1,300명이고요. 우리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4만 명 구독자분들의 감사한 나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정책 테마주를 무료로 총정리를 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서 어디서 받아간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드릴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100년 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5월에 이 주식 대박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종목이 뭔지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전에 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시장이다. 일단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 금요일 날 태양절입니다. 김일성의 생일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10년 만기 국채금리라고 하죠. 미국의 금리가 너무나도 좀 강하게 뛰고 있다 보니까 수준이 얼마 수준이냐? 2018년 금리 인상이 거의 절반 정도 1% 이상 진행이 됐을 때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이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목이 사실상 원자재 관련주들만 급등이 나오고 오히려 주도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100년 만에 좀 역대급 이슈가 나오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뭐 5월에 이 주식 아마 대박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평가 종목 정리해 놨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무슨 이슈가 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4월에 일광욕입니다. 보시면은 111년 만에 역대급 더위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4월에 이렇게 더웠던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쭉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이게 언제냐면은 이게 4월 11일입니다. 정확히 하루 전이죠.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를 넘어섰는데 약 4월 초 기준 111년 만에 역대급으로 가장 더운 날이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4월 초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던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보트가 파란 바다 위를 시원하게 내달리고 낙하선에 매달려 바다 위를 나는 이들도 등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봄의 냄새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을 방불케 하는 이례적인 봄더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나와 보니까 너무 더워 가지고 반팔을 입었다. 여름 날씨에 음료를 찾는 손님이 늘고 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를 너무 많이 찾는다. 얼음이 부족하다. 얘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릉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1.3도고요. 1911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4월 초 기온으로는 가장 높은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최고 기온도 한 30도를 못 들었고 태벽과 평창도 25도를 넘겼습니다. 뭐 대한민국 서울로 따지자면은 1등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높은 온도로 따지자면 강릉이 111년 만에 역대급 온도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오르는 팬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좀 과학적이고 기후적인 영향으로 발언을 했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이 더위가 느껴지는 그런 이 날이라는 거죠. 100년 만에 11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우리가 보통 오케이 뭐 온도가 올라간 거 알겠습니다. 100년 만에 온도가 뛰었네요. 4월에 말도 안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 100년 만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실제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업들도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했냐?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여름에 한 대로 부족하다. 삼성도 다시 뛰어든 대세템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삼성이 VR도 끊었다가 다시 하더니 또 다른 것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보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창문형 에어컨을 구입해 설치할 계획이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뭐 아실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창문에다가 이렇게 껴서 쓰는 에어컨인 거예요. 이게 실외기가 따로 필요 없고요. 창문에다가 잘 이렇게 껴 가지고 쓰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간이 에어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창문형 에어컨이 옛날에는 좀 별로였지만 최근 들어 가지고는 상당히 잘 나오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방에서 생활하는 탓에 거실에 에어컨 바람이 방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여름은 너무 더워 편히 잘 수가 없었다. 올해는 실외기 걱정 없는 창문형을 하나 살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각 방마다 에어컨을 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신축이 아닌 이상. 그러다 보니까 창문형 에어컨 수요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같은 가족이어도 공동으로 지내는 거실보다는 사생활이 존중되는 각자 방에서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에 따르면 22 일부터 이달 4 일까지 최근 2 주간 판매한 창문형 에어컨 매출액은 직전 2 주간 약 140% 거의 1.5배 이상 늘었다. 그러니까 2.5배 이상 늘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온이 오르는 4월이 되면서 구매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케이. 뭐 창문형 에어컨이 뭐 매년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창문형 에어컨 만드는 기업이 몇 군데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라고 하는데 일단 창문형 에어컨은 방 창문에 간편하게 설치한 제품이고요. 실내기와 실외기가 붙어 있어 벽을 뚫어 실외기를 연결하기 어려운 집도 적절한 크기의 창문만 있다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외기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부담스러워하는 1인 가구에게 창문형 에어컨이 인기가 나온 추세고요.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기업은 파세코입니다. 대부분 창문형 에어컨은 파세코가 만들고 있다라고 머릿속으로는 다들 기억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 처음 들었을 거예요. 국내 창문형 에어컨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는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3월부터 온라인 판매에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배 이상 현재 팔리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이 파세코뿐만 아니라 누구? 삼성전자가 지난해 어 윈도우 핏을 내세워 20년 만에 창문형 에어컨에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창문형 에어컨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는 창문형 에어컨으로 진출하고 있다. 지금 70%의 독점을 가지고 있는 파세코를 내가 이겨보겠다. 좀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업계 일각에서는 LG전자도 창문형 에어컨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1968년도에 에어컨을 출시했으나 생각보다 좀 안 돼서 솔직히 뭐 접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소음이 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실외기라고 하는 게 밖에다가 두잖아요. 왜? 시끄러워서 밖에다 두기도 하고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도 하니까. 근데 자리는 차지 안 해. 그 대신에 좀 시끄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거를 소리를 줄였다. 자사 창문형 에어컨에 대해 트윈 인버터 컴프레서를 적용해 도서관 수준의 37데시벨 거의 소음이 없다라는 거죠. 저소음 저진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세코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소리가 없고 그다음에 조용하고 진동이 없는 프리미엄 창문형 에어컨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에어컨을 차는 시기에 창문형 에어컨을 정말 많이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삼성전자도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에어컨 사업에 그냥 에어컨이 아니라 창문형 에어컨 사업에 누가? 삼성전자가 진입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더욱 사업을 넓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확인했습니다. 근데 LG는 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LG도 딱 보면은 10년 만에 국내 창문형 에어컨 시장 재진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LG전자가 아까 1968년도에 진출했다 망했다 그랬죠? 근데 올해 국내 창문형 에어컨 2022년도에 재진출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동식 에어컨을 보수했지만 창문형 에어컨 시장이 점차 커지는 것을 고려해서 전략을 재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상반기 안에 국내 시장을 겨냥한 창문형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동식 에어컨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밖이랑 연결이 돼 있고 창문에 붙어 있진 않지만 이렇게 좀 간소하게 쓸 수 있는 에어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968년에 국내 최초로 창문형 에어컨을 내놨으나 시장성이 없어 결국에는 2012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에어컨도 2009년에 6평형 이동식 에어컨을 선보인 이후에
10년간 제품을 내놓지 않다가 2020년부터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소형 가정용 에어컨 출시에 잇따라 나선 것은 최근 1, 2인 소형 가구가 증가하면서 시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시겠지만 1, 2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 뭐예요? 집값의 상승이죠. 집값이 상승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흔히 좋은 집들은 거의 다 뭐 집집마다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이 딸려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집에 산다라는 게. 집이 막 10억에서 막 그 이상 15억 어떻게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1, 2인 원룸이나 아니면 투룸에 사는 소형 가구에서 한 방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한 방에 에어컨이 없다면 이 방에는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2019년 4만 대였던 창문형 에어컨 시장 규모는 2020년 1년 만에 거의 뭐 3배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2011년도에는 대략 한 7배에서 8배 수준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전체 에어컨 시장이 200만 대 수준인 점을 고려를 하면은 약 얼마? 한 대략 15% 가량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세코가 주류를 이루던 시장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삼성전자가 뛰어들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LG전자도 뛰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삼성전자 이외에도 귀뚜라미, 위니아 팀체, 근데 위니아 같은 경우는 원래 대유 위니아 에어컨을 만들던 업체죠. 신일전자, 쿠쿠 등 중소업체들이 계속 뛰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성장성이나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나 삼성전자, 뭐 쿠쿠 등이 모두 진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봤던 창문형 에어컨이 어디? LG전자도 지금 이번에 10년 만에 진출을 하고 삼성전자도 진출을 하는구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더위가 뭐 계속 이어지나? 솔직히 그럼 지금 4월인데 역시나 안 이어집니다. 보시면 14일까지 봄비 예상입니다. 비가 내리면 일반적으로 좀 시원해지죠. 그래서 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주춤하지 않겠느냐. 4월 14일 뒤부터는 조금 시원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14일까지 중부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돌풍을 동반한 4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은 뭐 지금 더위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하지 않겠느냐. 엄청 덥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압에 의해 남한 북동쪽의 찬 공기와 남서풍을 따라 불어든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 부분에서 서로 수렴하고 충돌해 내일 길게는 모레 강수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지역은 14일 오전 중 비가 그치겠지만 남쪽을 지나가는 저기압이 갑자기 북쪽으로 향할 경우 제주도와 남해안, 강원, 영동 등은 오후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14일에 웬만해서는 다 비가 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그친 뒤 16일, 17일 이동성 고기압과 온난한 남서풍의 세력이 강해져 맑은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고 아마 기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 뭐야? 아니 뭐야? 지금 에어컨 얘기하더니 14일 이후 한 중순 말까지는 사실상 지금 뭐 시원해진다는 소리네. 그러면 에어컨 필요해라고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시원해지기 때문에 기회라는 거죠. 왜? 시원해지면은 당연히 에어컨 관련주가 또는 냉방 관련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눌리겠죠. 하락하겠죠. 그때가 바로 제가 봤을 땐 기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전 항상 얘기합니다. 약 9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여름에 항상 이 냉방 관련주는 급등이 나왔다. 그 기준을 저는 아까 전에 기사에서 계속 나오던 파세코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차트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보셔야 돼요. 왜? 파세코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세코가 5분 설치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했습니다. 5분이면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프리미엄 창문형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이번에 신제품은 5분 안에 간편 설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소음을 줄이고 냉방 기능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은 듀얼 인버터 컴프레서 소리를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꿈의 소재라 불리는 그래핀 폼으로 에어컨 내부 진동을 완화를 했고요. 소음도 크게 줄여 아까 얘기한 대로 독서실 수준으로 소음을 줄여놨다. 그러니까 거의 뭐 들리더라도 조금만 작게 들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 신제품에 이지모헤어 설치 키트를 적용해서 5분 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설치 시 필요한 볼트를 지난해 9개에서 1개로 줄이고
파세코에서 특허 출원 중인 원터치 고정 방식 기술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창틀에서도 좀 빠르게 뭐 솔직히 5분이라고 했지만 뭐 10분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로 리모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앱을 이용해서 어디서든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3년 동안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있는 게 파세코라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아까 전에 파세코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사고 있다.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외국인이 사고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팔려봤자라고 하겠지만 벌써 여름 준비 중이다. 사람들이 다 지금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주문 쇄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문 쇄도하고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쭉 내려가 보면은 대만 시장에 창문형 에어컨 1,300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누가 파세코가 성사를 시켰고요. 올해 특히 2022년에 해외 실적의 첫걸음을 가볍게 뗀 파세코는 현재 미국, 호주, 이라크 등 10개 나라의 바이어들이 온라인 구매 상담 요청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세코 측은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 초반에 대표 제품인 캠핑용 난로 등으로 교역 신뢰도를 높여온 게 창문형 에어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 파세코 거 써보니까 좋더라." 아니 뭐 난로가 이렇게 좋은데 에어컨이라고 하면 안 나쁘겠어? "에어컨까지 한번 써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인정한 브랜드 K를 2년 연속 인정받으면서 한류 이미지 재고도 해외 판매로 확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20년 11월 베트남 첫 수출을 시작으로 해서 싱가포르, 칠레 등 대만까지 이어지면서 외국에서는 파세코의 이 창문형 에어컨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투자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진짜로 파세코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이 좋아하는구나, 사는구나, 구매하는구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파세코뿐만이 아니라고 누가 진출했다고? 아시겠지만 신일도 진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모터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풍기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신일전자고요. 신일도 에어 서큘레이터 판매가 36% 급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서큘레이터, 에어컨, 뭐 여름 관련주들 중 하나죠. 지금은 신일전자입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일찌감치 냉방 가전을 마련하는 이들이 늘면서 에어 서큘레이터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1분기 에어 서큘레이터 판매량이 6만 1,720대로 전년 동기 약 30% 이상 늘었고요. 서큘레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이런 이 선풍기처럼 생긴 건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 공기가 여기저기로 갈 수 있게끔 바람을 쏴주는 거죠. 그래서 서큘레이터를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국내 선풍기 판매 1위 기업이고요. 수요 증가에 따라 열심히 힘을 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집콕 생활,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 나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시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뭐 시원한 카페나 음식점이나 백화점이나 가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까. 집이 시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일도 지금 판매량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세코의 차트를 우리가 좀 이 월봉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봉으로 일봉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쭉 당겨 보겠습니다. 최근 한 9년치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 보시면은 뭐 2011년, 12년, 13년, 15년 뭐 쭉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급등했다라는 거를 보시면 2012년입니다. 2012년 저희가 파세코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당겨 보시면 주가가 당연히 2013년도 2013년도 주가 보시면 당연히 여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냉방 관련주는 언제 움직이냐면은 보통 6월에서 한 7월쯤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왜? 항상 얘기하지만 여름이 오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름을 준비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 보시면 주가가 4, 5, 6 해서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 얼마 올라갑니까? 대략 한 50% 가량 급등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로 넘어가더라도 4월, 5월, 6월 해서 주가가 얼마 뜁니까? 쭉 보시면 대략 한 70% 가량 또 급등이 나와주고요. 2015년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로 간다 하더라도 4, 5, 5월, 6월 해가지고 주가 바닥에서 대략 70%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2016년 가고요. 2016년 5월, 6월 해서 주가 얼마 뛰죠? 바닥에서 95% 뜁니다. 2017년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도 5월 보시면은 주가 바닥에서 얼마 뛰죠? 바닥에서 5월, 6월에서 대략 한 40% 가량 급등이 나와주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8년도 왔습니다. 2018년도 5월, 6월, 7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6월, 7월 대략 40% 이상 급등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2019년 가겠습니다. 2019년 여름입니다. 5월, 6월 주가 바닥 상승세 보시면 대략 한 100% 가량 급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가겠습니다. 2020년 쪘을까요? 보시면 4월, 5월, 6월 해서 주가 바닥에서 찍으면 너무나 많이 갔잖아요. 5월, 6월만 따져도 대략 90%는 급등이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5월, 6월 주가 상승세 적지 않았다. 약 50%는 나와줬다는 거고,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뭐 10년째입니다. 10년째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4월부터 천천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5월 말쯤 또는 5월 중순 말쯤 급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여름 관련주 100년 만에 관심 가지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5월 10일 이제 아시겠지만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또 관련해가지고 다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 에어컨도 중요하지만 바이든 5월 말 방한합니다. 그러니까 왜 방한하겠습니까? 새로운 대통령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인사도 하고 서로 통성명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추진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말 방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5월 말 한국과 일본 등 순방하는 일정을 각국과 조율하는 정식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5월 24일쯤 일본에서 개최하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나게 되면은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 참모들은 그간 쿼드에 단계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고,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등 주요 분야 워킹그룹에 참여하며 관련국들과 접촉면을 넓히다 적절한 시점에 정식 회원국으로 들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친미 정권이 맞습니다. 친미 정권이라면 당연히 쿼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CPTPP라든가 당연히 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이 단체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0일에 취임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이미 인정을 한 상태다 바이든은.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5월 10일부터 뭐를? 예, 직무를 시작한다. 어디서? 국방부에서.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5월 10일 취임 즉시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는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다? 새롭게 만들 곳에서 업무를 개시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전 비용 360억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집무실을 포함한 시설은 취임 날짜에 맞춰 입주 준비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고요. 출범을 해서 직무가 시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핵심은 본질을 두 가지로 보고 있고요. 안보의 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위 벙커, 위기관리 시스템가 완비될 것이냐, 그리고 대통령이 이전하는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를 시작할 것인가, 이 두 부분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예상을 좀 기대해 보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 집무실을 쓰다가 이제 실질 집무실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5월 10일에 자세히 들어갈 거다라고 이미 좀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방금 얘기한 대로 이미 360억 예비비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다라는 거예요. 공사를 한다는 거야. 뭘? 5월 10일 맞춰서 할지 아니면 조금 늦게 미뤄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은 나왔고 공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나왔으니까. 대통령 집무실 구상이 첫 발을 뗐고요. 예비비 규모를 놓고 갈등이 빚던 청와대와 360억 규모로 아마 이 처리키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5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한 좀 100억 정도 모자른 상태로 360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본격화될 것이다. 어쨌든 돈이 나왔으니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돈이 나왔네.
돈이 나왔으면은 뭐 시간을 맞추든 못 맞추든 뭔 소리예요. 어쨌든 간에 한다는 거야. 이전을 한다. 안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임식 준비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전 속도가 빨라져야 되겠죠. 5월 10일 맞추려면은. 그래서 취임식 직후 바로 업무를 시작을 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뭐 방금 얘기했던 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하면서 집무실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용산 집무실이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현실화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관련주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에어컨 관련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컨 관련주는 파세코, 신일전자 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SCD 설명드리고요. 얘는 이제 냉장고나 아니면은 냉방에 좀 이 납품하는 걸 만드는 기업이 SCD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세토는 창문형 에어컨이죠. 그다음 신일전자가 이제 서큘레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선풍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산 집무실 관련된 관련주입니다. 시공테크와 그다음에 자연광경이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SCD입니다. 바닥에서 정말 이 원을 그리면서 반원을 그리면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눌려줬을 때 사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신일전자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반원까지는 아니지만 급락을 했다가 추세 우상향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집무실 관련주인 시공테크는 보시면 고점에서 좀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줄었죠. 그러다가 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다시 한번 이 눌림목 구간에서 용산 집무실 관련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자연과 환경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급등을 찍고 21선을 깨면서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관련주들 5월 또는 5월 이전 또는 5월 이후까지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니까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냉방 관련주 그다음에 용산 관련주 알아두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요. 전 궁금한 게 아까 전에 구독자 그 4만 명 이벤트로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집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급등 예상 종목도 무료로 좀 매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바로 100% 무료 어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갤럭시를 쓴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아이폰을 써요 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을 한다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각 스마트폰 내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여러분들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구독자 이벤트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일단 추천주 누르시고요. 누르시면은 4만 명 구독자 달성 이벤트 해서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은 4만 명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글을 써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신정책 테마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마르스 김동성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 꼭 누르셔야 되고요. 안 누르면 못 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하트 버튼 누르셔야 돼요.
이 어플에 들어와서 이 글에 들어오시면 아래 쭉 내려갔을 때 밑에 하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하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이 구독하신 분들 그리고 이 어플에 들어와서 이 글에 밑에 하트 버튼 클릭하신 분들 이 두 개 하신 분들만 자료 드리니까 4월 8일, 4월 23일 이벤트 기간입니다. 이 안에 꼭 진행하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고요. 무료잖아요. 무료인데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4월 13일, 4월 12일, 11일 추천주를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쌍용차가 움직였다. 왜 쌍용차 관련주가 움직였는지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를 싹 다 해드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일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다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전부 다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4만 명을 향해 이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도 관심 많아요 하신 분들은 아래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라고 유튜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상한가 차트 연구소에서 기법까지 무료로 영상 시청하시고 구독하시고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저희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